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어떤 분이 유머월드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쓰레기 역사 강사와 훌륭한 역사 강사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캡처화면하고 뭐 글하고 같이 올렸는데요. 일단 그대로 그냥 읽어드립니다. 황현필 한국사, 이게 역사 강사한 모양인데요. 이 사람 글을 캡처화면으로 올렸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최근 이승만 관련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 영화를 리뷰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 영화표를 사들고 직접 영화까지 봐야 한단 말입니까? 제 역겨움은 누가 감당합니까? 이승만 영화는 역겨워서 보지도 않았다고 함. 이제 토를 타는 거죠. 이제 이걸 올리신 분이요. 황현필의 글이 이어갑니다. 역사학적으로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끝났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말고 역사 전공한 학사 중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가 누가 있나요? 거짓 정보에 세뇌되어 그게 진실인 양 믿고 그걸 추정하면 김일성 일가를 추종하는 북한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평가한 글이 있죠.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으니 볼 필요가 없다고 함. 황현필의 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요. 영화는 예술이고 창작입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변명하며 제작자의 의중이 들어가면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왜곡을 진실이라 믿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이지만 그 왜곡된 믿음을 과신하는 것은 바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토를 또 답니다. 영화 역사를 제작자의 의중이 들어가 왜곡하면 안 된다고 함. 그리고선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찍었던 이승만의 25가지 과오를 다룬 영상입니다. 이걸 올려놨네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학문적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학문적 양심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함. 그 다음에 캡처 화면들이 쭉 있죠. 영화 속 인물 실제로 누구인가. 영화 서울의 봄 봤습니다. 황현필 한국사 조회수가 85만 회나 됐네요. 2개월 전에요. 근데 왜 역사적 사실을 잔뜩 왜곡한 서울의 봄은 보고 왔노? 하고 이제 토를 다시는 겁니다. 이 글을 올려주신 분이요. 참고로 이제 아시겠죠? 글을 올려주신 분은 이제 제대로 된 자유우파 시민이고, 이 황현필이라는 역사 강사인지 뭔지 이거는 이제 좌빨양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현필인지 뭔지에 글을 올린 거에 한강 이승만의 대전 라디오 방송 1950년 6월 27일 밤 10시 한강 인도교파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막혔고 그 한강 철교가 폭파될 당시 죽은 사람만 1000명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네요. 그리고 토를 달죠. 그리고 이승만이 한강 철교 폭파시켜서 1000명이 죽었다고? 이거 개구라로 밝혀진 지가 언제인데 이딴 걸 가르치면서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자. 이 황현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쭉 이제 그대로 읽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6.25는요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짰던 전쟁입니다. 6.25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미국 내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쓰여 있었냐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남한이 일방적으로 밀린다. 일방적으로 밀리면 실은 다 밀리면 제주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겠다는 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고, 엊그제 그 극비문서가 공개되기도 했죠. 그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요 그냥 미군 애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피난 행렬이 있으면 야, 포 얼마나 잘 떨어지는 볼까? 그거 뚝뚝 떨어뜨렸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민족이었다니까요. 현대사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의미는 뭐다? 성숙한 반미의식을 키우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놈입니다. 그 토를 또 달죠. 6.25에 대한 평가는 이미 북한이 일으킨 전쟁 범죄로 끝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지? 이 사람과 비교되는 역사 강사를 알아보자. 다른 역사 강사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글이 이어가죠. 나얼이 건국전쟁 보고 악플 달리는 걸 보고도 당당하게 보고 온 전한길 논란 일자 오히려 더 궁금해졌다고 함. 이게 역사 공부 가르치는 사람의 자세 아닐까? 이제 아까 그 황현필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대길다는 건국전쟁을 일부러 안 보고 헛소리를 해댄 거고, 이 전한길이라는 이 강사는 이제 일부러 봤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올렸네요. 인증샷을. 언론사 보도되면 이 사진 쓰일 듯. 전한길이라는 역사 강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같습니다. 저야 뭐 모르지만 학생들이나 젊은 층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내용이 캡처됐는데요. 영화 내용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업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적어도 이런 업적도 있으니 좀 알고 가자는 것과 그동안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바로잡자는 취지로 제작된 영화인 듯 했습니다. 역사 공부로도 괜찮고 감독이 많은 노력해서 제작한 영화라고 느껴져서 영화비 아끼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여기 또 토를 달죠. 역사 공부로도 괜찮고 감독의 노력이 보였다고 함. 영화비가 아깝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전한길 역사 강사의 글이 이어지죠. 총선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각 당이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득표 유불리 계산 때문에 더 민감한 듯한데 여야를 넘어 이해관계 없는 한길쌤 입장에서는 다들 그냥 쿨하게 보고 나서 평가는 각자의 몫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지도 않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보는 것도 각자 자유이고 보고 나서 평가도 각자의 몫이니까요. 이렇게 또 토를 달죠. 이 부분이 개 사이다. 자칭 역사 전문가라는 사람들 깐다. 자, 이렇게 글을 올리고요. 그 밑에 또 이어집니다. 보지도 않고 입 터는 사람들에게 입 다물라라고 한다. 자칭 역사 전문가 보지도 않고 입 터는 사람들 황연필 자격 저격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그 다음 이제 글이 이어갑니다. 이 영화는 당연히 이승만의 긍정적인 업적 위주로 다룬 영화이다. 상기 노무현 김대중 다룬 영화 마찬가지로 주인공들에 대해서 흑역사를 다룬 것이 아니라 영화의 덩상 감동을 주고 싶으니 좋은 업적 위주로 제작되는 것은 비슷할 것이다. 3. 이승만 업적은 90세 인생 동안 격동기를 겪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함께 너무나 업적, 공과 과가 많지만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독립운동과 광복 후 초대 대통령과 6.25 그리고 장기 집권 위한 독재로 나눠보고자 한다. 역사 강사로서 분석해봄. 독립운동가 이승만은 기본적으로 당시 식민지 조선은 힘이 없고 일본은 너무 강하니까 무장투쟁으로는 독립이 힘들다고 판단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독립해야 한다는 외교론 입장이었고 이와 달리 무장투쟁론 입장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했던 김구, 박용만, 신채호 등등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갈등 상황도 있었고 같은 미국과 상하이 임시정부 안에서도 통합을 부르짖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과도 의견 대립도 있었다고 그 외 독립운동 과정에서 오해를 살만한 일들도 많았다. 대통령 이승만은 45년 광복 후 미군정 3년을 지나 UN 결정에 따라 단군 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이 지도자를 직접 뽑는 48년 5.10 총선거로 구성된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48년 반민법, 국가보안법, 49년 농지개혁법과 귀속재산처리법 등을 만들어서 개혁했지만 안타깝게도 반민법에 의해서 구성된 반민특위조사를 방해하고 단축시키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청산 못한 반민족 행위자의 망렬들이 되살아나서 국론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나 농지개혁을 잘 처리한 덕분에 조선왕조 500년 이어진 지주제가 사라지고 소작제가 사라지게 만든 위대한 업적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운명의 6.25 전쟁 혼으로 자세히 글쓰기 힘들어서 간략히 요약하면 미군 철수 이승만은 절대로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고 했었지만 1년 만인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발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되고 한 달 만에 영남 지역만 남기고 전국이 공산화되고 낙동강 전선에서 목숨 걸고 방어한 결과 메가더와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북한군 몰아내고 서울 되찾고 근데 뜻하지 않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전선은 밀리고 길고 고지전의 장기전이 되어버렸다. 그러다가 전쟁 사주한 소련의 스탈린이 죽고 전쟁 종식 선거 공약 내세운 미국 아이젠하워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휴전은 급물살을 타게 되지만 이승만은 이대로 휴전하고 유엔군 철수하면 한반도는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방공포로 석방의 카드까지 내밀면서 결국 미군 주둔과 경제 무상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약속받고 휴전에 동의하였고 그 결과 휴전협정 2개월 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한 덕분에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니 이때의 이승만의 협상과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평화를 지킨 위대한 업적은 절대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소평가되어서는 이제 토를 달죠. 안 될 공에 대해서 인정하는 전한길. 네, 전한길의 글이 이어집니다. 전쟁 후 독재, 전쟁 후 이승만 장기 집권 위한 4.4.5의 개헌과 정권 위협이 된 조봉암을 죽이고 정부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시킨 것은 독재자의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마지막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 혁명을 야기하고 이승만 본인도 슬퍼했던 많은 시민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결국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미국 하와이로 도망가서 머나먼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며 그것은 오로지 독재로 인한 부산물이자 독재에 맞선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더라도
이승만 정부의 마지막 독재는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풀을 또 달죠. 과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는 전한길. 4. 전한길의 글이 이어집니다. 역사와 역사적인 인물은 무슨 사건이든 어떤 인물이든 이것을 공과 과를 놓고서 평가하는 것이다. 시간 관계상 이승만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길쌤 또한 정확한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평가했을 뿐이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유신 독재의 과오가 있지만 경제 성장의 공이 있어서 평가는 개인마다 달라지듯 누구든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 한다. 누구누구는 무조건 싫다. 누구누구는 무조건 좋다. 라는 것은 옳은 평가가 될 수 없으며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평가하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승만 대통령 또한 각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것이고 공을 더 크게 볼 것인지 과를 더 크게 볼 것인지는 모두 각자의 몫이 될 것이다. 폿도 달죠. 각자 잘 판단하자고 함. 전한길의 글이 이어집니다. 5. 한길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정치할 생각도 없으며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진보나 보수나 치지 않고 언제나 상식을 존중하고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글을 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로 너무나 격화된 진보와 보수 갈등, 여야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간 갈등 등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봉합되는 사회, 서로 존중되는 포용하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상식의 통념이 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부모님 세대 이분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북한보다 지난해 기준 GDP 30배가 넘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시고 이것을 넘어서 더 강한 대한민국,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2024년 2월 15일 건국전쟁을 보고 나서 한길쌤 여기에 대해서 또 토를 답니다. 정말 훌륭한 마인드 아닌가? 한길쌤의 글이 또 이어집니다. 덧붙여 전한길 합격생 필기노트에 나오는 김구, 이승만, 안창호 인물사 올려드립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 내친 김에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린 사람이 그러니까 엉터리 역사 강사와 둘 다 유명한 강사인가 봅니다. 황현필과 전한길 훌륭한 역사 강사죠. 둘의 글과 캡처 화면을 소개를 하면서 비교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우선 잘 비교해놨네요. 근데 역사학계요. 이 역사 강사는 역사학자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뭐 중고등학생 인터넷 강의하는 유명한 사람이지. 역사 전공자이지만 학자라고까지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역사학자 대부분은 좌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왜 역사는 많을까? 그리고 예전에 검사, 판사 지원하는 사람들이 좌파가 많았어요. 그건 왜 그럴까? 제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그냥 나름대로의 평가는 한이 많이 맺혀서 과거를 지우고 싶고 과거를 어떻게 난도질 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 뭐 크게 조상까지는 안 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좀 뭔가 한이 있거나 원한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뭐 고생을 해서 이질이 그냥 잘 사는 놈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가 못다한 그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과거를 한번 난도질을 치고 싶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고 제가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판검사는 그거죠. 또 내가 이놈들을 그냥 겁으로다가 그냥 완전히 작사를 내야지 그리고 공부 죽어라 하고 해서 놈들을 이런 복수심 이런 것도 과거에는 많이 작용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또 역사 강사도 있고 역시 쓰레기 같은 역사 강사도 있네요. 6.25 전쟁에 대해서 그 쓰레기 역사 강사가 한 거 보셨죠? 이야, 미국이 6.25 전쟁을 일으킨 거래요. 그래서 일부러 전쟁이 져서 제주도까지 밀린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에서 다시 반격해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반토막을 냈다는 거예요. 야, 이놈 진짜 대단한 놈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포탄을 막 떨어뜨렸대네. 우리 한국 국민들 그때 막 죽으라고. 이런 놈들이 역사 강사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 다 짰던 전쟁이 6.25 전쟁이래요. 이런 미친놈 아닙니까? 이게 무슨 역사 가리켜요. 아니 스탈린 그 비망록 비밀문서에 다 나왔잖아요. 스탈린 승인해서 6.25 전쟁 김일성이 일으킨 거라고. 그런 거를 그거는 역사 자료예요. 이런 놈들은요 역사 자료를 생각을 안 하고 지 맘대로 해서 애들한테 뻥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 문서가 또 나왔대. 극비 문서가 엊그제 나왔대요. 야, 이렇게 사기를 치는 놈들이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 역사 공부를 가리키면서 현대사를 가리키면서 애들 뻔치 같은 애들은 모르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선생한테 배운 애들은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미국 놈들이 전쟁 일으킨 놈들이 되고 미국 때문에 남북한이 갈린 게 되고 미국 때문에 6.25 전쟁에 많은 희생자가 나온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놈들 강의 때문에. 그래서 미군 몰아놔야 되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놈들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북한이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큰 상이라도 받을 줄 알고 유따우 짓을 하는 건데 북한의 간첩한테 포섭됐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북한 갔다가 어떤 협박을 받아서 약점을 잡혔는지도 모르고요. 왜 이런 입장을 쓰는지 알 수가 없죠.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애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런 놈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이건 유명한 인터넷 강사인가 본데 이런 유명한 인터넷 강사 아니더라도 학교 그 선생들 모임 있죠? 전 모시게 하는 전교조 선생들이 대부분 다 이렇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 거야. 이런 나쁜 놈들. 얘들이 역사 공부를 안 해서 이럴까요? 알지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애들. 나쁜 놈들입니다. 한두 놈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국전쟁 그냥 애들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돼요. 이 영화. 예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예매율에 따라서 극장 상영관이 계속 가느냐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가 있대요. 근데 예매 안 하고 직접 가서 표 사도 좋지만 예매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선 직접 가서 표 못 살 확률도 있잖아요. 지금 매진 행렬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매를 하면은 그런 위험성도 줄이고 예매율이 높으면 상영관이 늘어난답니다. 예매하셔서 아이들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손주 손녀 자식들 다 데리고 가세요. 진짜. 그리고 재밌어요. 영화가. 영화 끝난 다음에 박수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눈물 나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쁜 놈들.